새벽 5시 반. 김은영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이른 기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를 참았다. 아직 집안은 고요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은영은 문득 40년 전 교실을 떠올렸다. 시골 분교의 복합반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오던 모습들. 그때의 그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귀중한 가르침이었다. 할머니, 이 반찬 너무 짜요. 15살 손녀 지우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다. 어제 저녁 식탁에서 들었던 말이었다. 은영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한 입 먹고는 찡그린 얼굴로 내뱉었던 그 말. 엄마는 왜 할머니 음식간이 이상한데 말 안 해요? 막내 손자 성민이 덧붙였던 말도 가슴에 박혔다. 며느리 소정은 그저 애들이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져서라며 애매하게 웃었지만 은영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의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은영은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다. 예전보다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썼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불평할 것이다. 7시가 되자 집 안이 분주해졌다. 아들 민호는 넥타이를 매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며느리 소정은 화장을 하며 애들 도시락 챙겨주세요라고 급하게 부탁했다.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나와 아침을 후다닥 먹고는 학교로 향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족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다. 은영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다. 처음엔 날씨가 흐릴 때만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둔한 통증이 이어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할 때면 일어서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래도 은영은 참았다.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몸살이 나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가족들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는 건 약함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왔다. 아파트 입구까지 장보러 나갔던 은영은 돌아오는 길에 얼어붙은 보도에서 발을 헛디뎠다. 순간 세상이 뒤바뀌더니 엉덩이부터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고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이웃이 부축해줘서 겨우 집까지 올라갔다.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은영은 소정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소정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평소보다 늦은 저녁 준비를 보며 그녀가 물었다. 아, 좀 늦었네요. 바로 할게요. 은영은 부엌으로 향하며 다리를 저렸다. 어머니, 다리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은영은 서둘러 냉장고를 열었다. 곧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밤새 무릎이 더 많이 부어올랐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텐데요.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 민호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애들은 누가 챙겨요? 소정이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은데. 은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못한다는 걸 걱정하는 아들. 그제야 은영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하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할머니,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지난주 지우가 친구들과 통화를 하다가 자신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은영은 그저 청소기를 들고 방을 치우러 갔을 뿐이었는데 마치 방해꾼 취급을 받았다. 할머니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성민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숙제를 봐주려던 그녀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은영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모아두었던 통장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통장 한켠에 접어둔 부동산 전단을 꺼냈다. 경상북도 해안가의 작은 마을들이 소개된 전단지였다.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들, 조용하고 한적한 풍경들이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영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다. 어머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매수인이 나타났다.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이 동네 아파트를 오래 찾고 있었다고 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은영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 집은 아들 민호와 소정 명의였지만 보증금의 절반은 은영이 보탠 돈이었다. 그녀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경상북도 영덕군의 작은 어촌 마을. 인터넷으로 본 그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전원주택이었다. 방 2개의 마당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지만 은영에게는 왕궁처럼 보였다. 정말 가실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중개사가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은영은 미소를 지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은영은 가방 속 열쇠를 꼭 쥐며 집으로 향했다. 이제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려야 할 시간이었다.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다. 은영은 거실에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평생 모았던 책들, 옷가지들, 그리고 몇 안 되는 소중품들이 담긴 박스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성민이 가방을 끌며 들어왔다가 거실 풍경을 보고 멈춰섰다. 어머니. 소정이 박스들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뭐예요? 민호도 넥타이를 풀다 말고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사라도 가세요. 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내 삶을 살러가려고. 네? 소정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래 생각해 왔어.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은 누가 돌보고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다. 내가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 내가 늘 해왔듯이 말이야. 은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도 사람이란다, 민호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다. 갑자기? 은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았니? 밥 해주는 기계, 청소해주는 기계, 애들 봐주는 기계로만 살았잖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지우와 성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은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냥 내가 만든 음식은 늘 짜다고 했고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 내가 아파도 저녁은 괜찮냐고 물었지 내 몸은 괜찮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4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며 존경받고 살았던 내가 이 집에서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은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늦었어. 나한테 남은 세월은 나를 위해 쓸 거야.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거다. 은영은 마지막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무거웠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의 첫 아침, 은영은 파도 소리에 눈을 떴다. 알람 시계도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창문을 열자 짠내나는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다. 매일 새벽 6시 은영은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시작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리듬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숨결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은영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네, 김 이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상인들도 은영 씨라고 불렀다. 더 이상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은영 씨. 72년 만에 찾은 자신의 이름이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늘 생선이 싱싱해요. 혼자 사시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혼자라서 많이는 먹을 수 없어서요.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민호가 찾아왔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의 얼굴은 야윈 것 같았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들어와. 소박한 집 안을 둘러본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다시 함께 살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호야. 은영이 차를 우리며 말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엄마 혼자 이런 외진 곳에서. 외지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은영이 미소 지었다.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책도 마음껏 읽고 라디오도 틀고 산책도 하고.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소정이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민호가 떠난 뒤 은영은 바닷가로 나갔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지나갔다. 고생 많았다, 은영아.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속상이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내 차례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은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된 시간이었다. 내일 아침에도 파도 소리가 그녀를 깨울 것이고 그녀는 또 다시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